그날부터 제이는 혼자만의 전쟁을 시작했다. 그녀는 우선 302호가 하는 것을 그대로 돌려주기로 했다. 화장실이나 수납장문을 거칠게 닫아 큰 소음을 만들면 바로 그대로 따라 같은 소리를 되돌려 주었고, 종일 내는 여러 가지 소음에 대한 악감정들은 차곡차곡 쌓아뒀다가 새벽이 되면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소음을 만들어 몽땅 되갚음해 주었다. 물론 그 소음들은 건물 구조상 벽 하나를 두고 가장 근접한 거리에 있는 304호 그리고 302호에만 영향을 주는 것으로, 가령 전자레인지나 샤워기 소리, 보일러 소리처럼 그리 크지 않아도 퍽 거슬리는 소리들이었다. 수납장 소리나 화장실 문을 닫는 소리는 다른 집에도 전해질 것이기에 새벽이라는 조용한 시간에 하기엔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고, 만약 그로 인해 누군가 항의라도 해온다면 곤란했기에 그녀 나름 장깨를 부린 것이었다. 거기다 타이밍 좋게도 304호가 비어있어 자신이 내는 소음은 오로지 302호만 듣게 될 것이기에 다른 집에선 그 새벽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알아차리지 못할 것이었다. 그렇지만 직격탄을 맞게 되는 302호는 꽤나 피곤한 시간이 될 것이 분명했다. 그럼 절대 얌전히 넘어가지 않고 그 건물이 떠나가라, 매일같이 큰 소음을 주야장창 만들며 애석하게도 스스로가 제 무덤을 파고 들어가는 격이 될 것이다. 그때 자신은 그 무덤에 하얀 국화꽃을 던지며 애도를 표하는 신용을 하리라고 생각했다. 그녀가 생각하고 짜놓은 수대로 302호가 잠을 설친 날은 역시나 몹시 붕괴하여 꼭두 새벽부터 짜증이 묻어나는 소음을 만들어내며 청소기를 밀거나 세탁기를 돌리는 등으로 되받아쳤지만, 그런 소음은 이미 익숙할 대로 익숙해져 있던 제이에게는 별 타격을 주지 못했고 그저 하찮게 여겨질 뿐이었다. 그렇게 시작된 전쟁은 2주간에 걸쳐 이어졌다. 그 사이에 자연스레 문을 치고 가던 버릇은 사라지고 어느 순간부터 움직임에 조심하는 기색이 보이며 백기를 드는 것처럼 보였다. 제이는 예상했던 시간보다 너무 짧은 시간에 전쟁이 끝나고 승리가 눈앞에 보이는 것 같자 마냥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왠지 모를 씁쓸함과 미안한 마음이 들며 자신이 했던 싸움이 허무하게 느껴지는 듯했다. 그런데 그녀가 간과한 것이 하나 있었고, 그건 전세 역전이라는 파장을 일으켰다. 애초에 그 싸움은 302호 모녀와의 싸움이었고 백기를 든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은 잠시 몸을 사리며 지원군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었다. 주말이면 당연히 올 곳이란 건 알았지만 금요일 초저녁에 오거나 아니면 토요일 아침 대바람부터 왔기에 금요일 늦은 시간에 올 곳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방심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늦은 밤 바로 옆에서 현관문이 쾅 닫히는 굉음이 들리자 화들짝 놀라 자신도 모르게 욕지거리를 하며 벽을 향해 눈을 보았다. 예전처럼 큰 소음 같은 건 없었지만 분명히 집에 있다는 기척을 계속 내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굉음을 내며 누군가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자 그녀로서는 잠시간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내 소음을 낸 장본인이 그 방 주인이 아니고 중년의 여성이란 걸 시간과 주변은 아랑곳하지 않고 큰 소리로 나누는 두 사람의 대화로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그때부터 왠지 모를 불길함이 발끝을 타고 스멀스멀 온몸을 기어다니는 것 같은 소름이 끼치며 늦게나마 깨닫게 되었다. 그녀에겐 불길한 예상은 항상 들어맞다는 말은 불변의 법칙 같았다. 그걸 증명하듯 오래지 않아 예상대로 모녀는 화장실 문을 시작으로 그 집안의 모든 문을 마치 부수기라도 할 듯 큰 소리가 나게 여닫았다. 그건 누가 들어도 딱히 용건 없이 하는 의미 없는 행동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더 나아가 두 집 사이에서 벌어진 일들의 속내를 아는 사람이라면 명백히 고의적으로 소음을 만들고자 하는 의도가 다분하다는 것을 알 것이다. 그건 제이에게 도발이고 말 그대로 전쟁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신호였다. 그녀는 일단 자신이 생각했던 수를 되새기며 그날은 정확한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일참고 넘어갔다. 혹시라도 아직 전에 들은 게 없어 사태 파악을 전혀 하지 못하고 평소에 하던 습관이 나온 것일 수 있기에, 그런 것이라면 그 방 주인에게 시간을 주고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그녀 나름의 배려를 철저히 무시하듯 새벽잠이 없는 중년의 여성을 시작으로 모녀가 릴레이하듯 종일 온갖 요란법석을 떨어대었다. 그렇게 그 어떤 변화도 없자 의도가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인지했지만 그럼에도 막상 쉽사리 무언가 행동하기에 망설여졌다. 일단 수세가 불리하다면 불리하지만 그걸 떠나서 상대는 자신보다 나이가 많다는 것이었고 싸움이 난다면 그건 분명 여러모로 그녀를 불리하게 만들 것이었다. 거기다 살아온 횟수만큼 쌓였을 경험치를 무시하고 이전처럼 섣부른 장기로 맞서다간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생각에 잠시 한 발 물러나 있기로 했다. 어차피 길어봐야 그날 하루와 다음날 반나절만 참으면 또 한 주간의 시간을 벌 수 있었기에 그때까지 다른 수를 생각해보기로 했다. 그런데 그건 역시 큰 오산 중 하나였다. 아예 더는 제 자식을 못 건들게 세기를 박을 심상이었는지 단단히 벼르고 온 듯 주말을 넘기고도 떠날 줄 모르고 그곳에서 출퇴근하듯 아침이면 둘이 거의 동시에 나가고 저녁이 되면 시간 간격을 두고 둘 다 300유로 돌아왔다. 모녀가 함께하는 동안 새벽 5시가 좀 넘으면 중년의 여성이 먼저 일어나 화장실 문으로 깜짝 놀랄 만한 소음을 만들며 안부를 전했고 그 뒤 6시가 넘어가자 둘 중 누군가의 핸드폰 알람이 울리기 시작하면 멈추지 않고 1시간 내도록 울렸다. 분명 작은 원룸에는 모녀가 함께 있고 방주인조차도 중간에 화장실 문으로 만든 소음을 내며 자신이 깬 것을 알렸음에도 알람은 자동으로 꺼질 때까지 누구도 끄지 않았다. 아마도 핸드폰 알람으로 제2에게 전해질 직격탄을 노리는 듯 했지만 이전에 304호에서 살던 방주인 덕에 매일같이 30분은 기본으로 겪은 탓에 그건 이미 이골이 날 대로 나 있어 그저 헛수고에 지나지 않았다. 제이는 이제 중년의 여성이 가는 건 포기하고 302호에서 뭘 하든 무시하고 마감에만 신경 쓰며 일에 집중하려 무던히 했었다. 그러나 머릿속에서 온갖 잡념이 떠다니는 통에 일에 집중하다 말고 중간중간 샛길로 빠지기 일쑤였기에 작업은 계속 더디게만 진행되었다. 눈과 손으로는 일을 하면서도 머리로는 어떻게 하면 그 싸움을 잘 헤쳐나갈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끊임없이 반복되었고 그때마다 갖은 방법을 다 생각해보게 되었다. 그 하나로는 자신도 든든한 지원군인 부모님에게 도움을 청할까 하다가 그건 오히려 자신에게 좋을 게 없는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게 진지게 포기했고 다른 하나론 집주인에게 고자질할까 생각하다가 개입한다고 한들 딱히 이렇다 할 효과를 기대하긴 어려워 보였다. 그동안 지내오며 본 그 빌라 내부에서는 분명 소음으로 인한 갈등이 꾸준히 있었을 확률이 다분해 보였지만 계속 그 상태인 것으로 보아 집주인이 포기했거나 아니면 수수방관하는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었다. 그렇게 일을 하는 둥 마는 둥 하며 컴퓨터 앞에만 매달려 있는데 그날따라 모녀가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함께 기가하더니 이전보다 더 큰 소음을 쉴 새 없이 만들어내며 제이의 신경을 벅벅 긁어대었다. 가뜩이나 당장 다음 날인 수요일이 마감인데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아 곤욕을 치르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시비를 걸어오자 그녀의 화는 이성을 마비시킬 만큼 커져버렸다. 제이는 그대로 현관문을 박차고 나가 302호의 문을 거세게 두들겼다. 그러자 안에서 조금 놀란 듯한 방주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녀가 지르는 다짜고짜 도발에 누군가 쿵쿵거리는 언짢은 기색의 발소리가 현관을 향해 다가왔고 이내 거칠게 문이 열렸다.
제이는 너무도 황당함에 말문이 막힌 듯 자신의 앞을 가로막고서 입만 뻐끔거리고 있던 중년의 여성을 거치적거린다는 듯 신경질적으로 제치고는 그때까지도 열려있던 자신의 집문을 거칠게 잡아채 그 건물 안이 다 울리도록 거세게 닫으며 집 안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그녀는 차마 자신의 현관문을 열 수 없었다. 원유를 직접적으로 대면할 자신도 그런 소란을 피울 자신도 없었다. 그렇게 되면 그 빌라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알게 될 것이고 그들의 따가운 시선 또한 감당할 자신이 없었다. 대신 다른 우회적인 방법이 떠올랐다. 제이는 벽에 걸려있던 먼지더리를 들고 그때까지도 소음을 만들어내고 있던 302호가 있는 벽을 2번에 걸쳐 거세게 쳤다. 그 바람에 플라스틱으로 된 먼지더리의 손잡이 부분이 깨져나가 떨어지는 걸 보며 벽을 향해 소리쳤다. 그러자 그 순간 자잘한 소음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던 주변이 지죽은 듯 조용해지더니 아주 잠깐 정적이 감돌았다. 그러고 보면 단 한 번도 누군가 크게 목소리를 내어 소음을 지적한 적이 없었다. 그저 그들 모두가 소음을 만들어내는 것에 동참하고 있었을 뿐이었다. 302호 역시 순간 조용해졌다. 그리고 한동안은 시끄러운 소리들이 잦아들며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듯 보였다. 그러나 그 역시 그리 오래 가지는 않았다. 오히려 까불지 말라는 듯 더 큰 소음을 만들어내는 메뉴를 보며 그녀가 백기를 들고 싶은 심정이었다. 패배를 인정하고 반쯤 포기하고 있던 다음날 그대로 눌러살 것 같았던 중년의 여성이 본가로 돌아간 듯 아침에 나간 후 밤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고 302호에는 원래의 주인만 남아있었다. 제이는 그때를 전세 역전의 기회로 삼고 공략해보기로 했다. 어미와 새끼가 떨어져 있을 때 중년의 여성이 가자 방주인은 몸을 사리고 있는 게 확연히 전해졌다. 물론 그래봤자 그 순간뿐이라는 걸 이미 겪었기에 더는 거기에 방심하고 속아줄 생각은 전혀 없었다.